오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와서 우리 최윤대 박사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가셔서 유학을 하셔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셨고 강의는 국제 정세라든지 뭐 다른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제안서 중에서 자연에서 배우는 창의성, 우리가 앞으로 손자 손녀들한테 자연에 가서 이런 것들은 할배의 눈으로 손자 손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옹보 창신 정신에 어울린다 해서 자연에서 배우는 창의성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서정학 이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최윤대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삼순달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기 과공탁 교수님고. 네, 안녕하십니까. 최윤대입니다. 웰컴 투 사이언스 렉처 앳 담수 아카데미. 예, 담수 아카데미 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의 최윤대라고 합니다. 그냥 뭐 가볍게 뭐 이서방도 아니고 저서방도 아닙니다. 그냥 최서방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서방 아니에요. 저서방도 아니고 최서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뭐 하느냐, 이게 이제 연료 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팔아요. 연료 전지인데 여기다가 수소를 넣으면은 반대편에 산소를 넣으면 전기가 1V가 나와요. 여기서 1V가 나오는데 자동차에는 이걸 이제 400개를 연결해서 해요. 그러면 400V가 나오겠죠. 그걸로 이제 차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거 뭐냐면요. 요게 상어 있잖아요. 센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 아니 저걸 상어의 상어의 지느러미입니다. 상어 백가죽이에요. 상어 백가죽인데 크기가 이렇게 가로 세로가 1mm라고 생각하면 돼요. 1mm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저거는 크게 해놨잖아요. 저게 1mm예요. 확대해 놓은 거예요. 1mm 상어 백가죽을 보면 저렇게 뾰족뾰족한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어는 부레가 없어요. 공기주머니가 없어요. 공기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살려면은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계속 헤엄을 쳐야 하기 때문에 헤엄을 어떻게 하면 힘이 안 들고 헤엄을 치겠느냐 상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런 저는 비늘 같은 걸 달고 다니니까 저게 힘이 안 들고 계속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는 평생 동안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 안 치면 가라앉아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렇게 헤엄을 쳐서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게 이제 상어가 생각할 때 내가 헤엄을 쉽게 칠 수 있나 생각했을 때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기를. 그래서 수영 선수가 호주에 있는 수영 선수가 저것을 모방해 가지고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수영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5번 출전했는데 5번을 다 금메달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매직이 있냐면 저는 수영복에 돌기가 달린 게 매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영연맹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저런 수영복은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걸 모방해가지고 비행기 날개에다도 저걸 달았어요. 비행기 날개에다도 저걸 달고 그다음에 잠수함 표면에 저걸 해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잠수함 표면에 붙여요.
그러면 점점이 물결을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은 게 바로 우리 상어의 표면이에요. 여기를 봐야 되구나. 자, 예.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는 7년 동안 살았어요. 국가에서 너무나 잘 해줘가지고 내가 세금만 많이 충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관학교에서 교수 오래 하고요. 전역하고는 주식회사 풍산이라고 있습니다. 탄약 만드는데, 포탄 만드는데 거기에 한 3년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경북대학교에 계속 지금 있습니다. 대령으로 전역을 했고요. 전방 경험은 1사단, 부사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부사를 했는 게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럽게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돼 있고요. 유튜브를 제가 해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창의력 이렇게 있습니다. 창의력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창의력이 뭐냐? 이 창의력 호기심 없으면 죽을 목숨하고 똑같아요.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창의력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창의력은 이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인데 창의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런 건 잘 알 거고요. 스티브 잡스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스마트폰 나올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 근데 아깝게도 죽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저런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근데 잘 이름이 없으니까 이순지라고 하는 분 아시죠? 잘 조선시대 사람인데 이순지인데요.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뉴턴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뉴턴하고 똑같아서 언제 일식이 일어나고 언제 월식이 일어날지를 다 이 계산을 본 사람이 이순지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장영실은 잘 아시죠? 장영실은 이제 어떤 기술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최무선 있어요. 최무선은 이제 영천이 고향이에요. 원래 태어난 곳이 영천인데 최무선이 이제 아마도 역사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인류 최초로 로켓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원시 로켓이지만 로켓을 만드는 사람이 최무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대용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대용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 밑에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바로 나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특히 이순지 이런 분이 잘 안 알려 있어요. 안 알려 있는데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잠깐 나옵니다. 항상 연속극에 저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좀 파트리 정도로 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태양이 없어질 거다 뭐 그러고 들어가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를 다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만드는 업적은 철정산 내편이라고 해요. 달력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인슈타인이 창의력의 아이콘인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창의력 이건데 아인슈타인이 아버지가 이제 아마 어릴 적에 나침판을 하나를 선물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침판입니다.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나침판이 이게 비싸지 않습니다. 3만 원 주면 사요. 3만 원 주면 사고요. 그 다이소에도 있어요. 다이소에 있는 거는 5천 원 정도 주면 사요. 이것도 손자들한테 안 사주면서 말이야. 너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그냥 공부하라 말 필요 없어요. 이걸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5천 원 가지면 큰 돈 쓰는 거잖아. 이거 굉장히. 그래서 아마도 아인슈타인도 아버지가 어릴 적에 나침판을 선물했답니다. 나침판을 선물했는데 왜 나침판에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N극이 있고 S극이 있는데 이것이 항상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지 그걸 항상 고민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N극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느냐 이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지구 북쪽에 자석이 S극이 있으니까 자석 S극이 나침반 N극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석이 나침반이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저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이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이제 N극 내가 가는 곳이 이제 반듯하게 간다면 오른쪽으로 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손자 손녀들한테 나침반을 그냥 사줘 보세요. 뭐 공부하라 뭐하라 이거 봐라 할 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북쪽도 이렇게 가리키지만 이 밑에다 이제 전선을 하나 깔고 거기다 전기를 탁 하면 이게 움직여요. 또 움직인다고요. 왜냐면 그 자기장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사줘 보는 것도 좋아요.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이걸 사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애플 맥킨토시도 만들어내고 그랬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문대학 6개월 다니고 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왜냐면 너무 비싸요. 학비가 너무 비싼데 스티브 잡스가 양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대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학교를 안 다니고 한 학기만 다녔어요. 한 학기만 다니고 그냥 말았어요. 말아서 이 사람이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이 학의 점들이 있잖아요. 그 점들을 딱딱딱 이어가면은 그게 창의성이다. 하늘에서 창의력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쓰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연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온다. 그래서 경험은 여행과 독서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딱 접고 그냥 인도 여행을 가요. 그럼 이 사람이 거의 해파라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스님이 거의 다 됐습니다. 됐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욕을 얼마나 잘하느냐면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밑에 사원들을 만나요. 그러면 당신 오늘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 나가라. You are fired. 나가라.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흔히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전문대학 중퇴 정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맥킨토시 애플에서 만드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저거 컴퓨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샀어요. 1991년에는 요즘이야 컴퓨터가 저렇게 많이 있지만 컴퓨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미국에서 이제 1991년에는 저게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우스라는 거 여기 있잖아요. 요 마우스, 요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왜 마우스라고 하느냐 보니까 저게 쥐처럼 생겼어요. 쥐처럼 생겨가지고 쥐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제 앞에 빨간 그 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는데 저녁에 이제 컴퓨터를 꺼놓고 잤거든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서 쥐가 빨간 눈을 켜고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나 놀래가지고 야 저거 말이야 마우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내가 그게 바로 컴퓨터였는데 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꼭 좀 그 쥐처럼 생겼고 쥐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 이렇게 생겨요. 근데 저거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좀 최서방이 말이지요. 이게 재물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버리고 왔습니다. 저걸 버리고 왔는데 요즘 산다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좀 합니다 이게. 처음에 살 때는 한뭐 100만 원도 못 줬죠. 그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제 앤티크로 이렇게 이제 사요. 근데 제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아까워서 저걸 내가 보였습니다. 저건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것이에요. 창의력을 높이는 건데 손정희 회장이 대구 동구가 일성손씨라고 있어요. 우리 일성손씨 있죠. 대구 동구에 손씨가 있는데 거기 그 가문 출신이에요. 저 손정희 회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 3세거든요. 3세인데 대구 동구에서 저 사람한테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좋은 회사라도 하나 세워볼까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조상금 묘에 벌초도 해주고 대구 동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마음을 넣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게 뭐냐, 매일 한 5분씩 발명품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이 카드에다가 임의로 이제 단어를 써요. 단어를 써가지고 300장의 카드를 놓아요. 그래도 매일 가서 5분 동안에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데 하루는 자전거라는 단어하고 이어폰이라는 단어하고 선글라스라는 단어가 이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항상 발명품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전거, 이어폰, 선글라스라 이 뭐하지? 뭐 만들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자전거 탈 때 쓰는 이어폰 달린 선글라스. 멋지잖아요. 자전거 탈 때 쓰는 이어폰 달린 선글라스.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에 내놓으니까 불편하게 팔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팔려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초등학생들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을 한번 가르쳐봤어요. 가르쳐봐서 초등학생들이 맞는 단어가 이제 뭐 다람쥐, 바람, 도토리 이런 거 있을 수 있까요. 다람쥐는 도토리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람, 다람쥐, 도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한번 글을 한번 써볼래? 이제 내가 이제 종이를 주면서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그날은 못 썼어요. 그날은 못 써서 3일 있다가 선생님이 볼 거야 한번 다 발표해본다. 그랬더니 3일 후에 나온 글이 이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 다람쥐 도토리가 먹고 싶다. 휘 바람이 따진다. 바람 다람쥐 밤이 먹고 싶다. 휘 바람이 따진다. 멋지죠? 박수 한번.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람쥐인데 그 학생이 다람쥐예요. 다람쥐인데 주술처럼 외우는 거예요. 바람한테. 바람아 내가 도토리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휙 하고 바람이 따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람아 내가 다람쥐인데 밤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 휙 하면서 바람이 밤을 따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멋있다. 정말 멋진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그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뭐 올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돼서 확인은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항상 믿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믿고 있는 지식을 믿어버리면 안 되고 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잘 알지 않아요? 알려지기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다.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이제 빨리 가서 목표 지점이 저기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거북이를 보니까 자 뒤에 와요. 그래서 야 거북아 빨리 와.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와서 1등 하고 갔어요. 예? 이게 바로 보통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인데 이게 토끼는 이제 육지에서 생활하잖아요. 산에서 생활하고 거북이는 물속에서 생활하는데 경주가 이제 산 꼭대기까지 누가 먼저 가는가 경주를 시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북이를 육지에 나와서 뛰라고 그러면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 불공정하다. 바다에서 시합했으면 거북이가 이겼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데
불평등한데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AI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요거를 그랬더니 요 AI가 그림을 하나 그려냈어요. 이렇게 그려냈는데 맞게 그려냈으니까 그 모습을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냈다. 그래서 따져보는 게 뭐냐면 좀 저 불평등한 걸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불평등하다는 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이제 창의력을 배워보는 건데 자연 여러분 연잎파리 있잖아요. 연잎파리 표면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매끈하죠, 그죠? 매끈해요. 연잎파리 표면을 만져보면 매끈합니다. 그러나 현미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매끈하지 않아요. 저게 현미경으로 눈으로 보면 오돌토돌해요. 저게. 여기 등거리는 오돌오돌하고 안은 매끈하고. 예. 등거리? 예. 요거 뒷면. 요 바로 보면은 매끈하고 요거 예, 그거. 요 부분은 매끈하고 예. 요 밑에 부분은 예. 오돌토돌하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저 윗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면 윗부분도 현미경으로 보면은 도돌도돌해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그 위에 그냥 얹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방울이 그 돌기라고 그러는데 도돌도돌한 돌기에 닿고 있는 면적이 전체 물방울 면적의 3%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물방울이 이게 이제 둥그르르 불려오면서 먼지 같은 걸 싹싹 씻어내요. 먼지 같은 걸 씻어낸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동영상을 한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근본 승원님 예. 육안으로 보면 연잎의 표면은 매끗한데 표면이 미끄러워서 연잎이 물을 튕겨내는 것은 아니다. 연잎을 현미경으로 보면 표면에 3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혹이 덮여 있고 혹들은 나노 크기의 발수성 코팅제로 코팅되어 있다. 그래서 연잎 위의 물방울은 혹들 위에 떠 있게 되는데 연잎과 물방울의 실질적인 접촉면은 물방울 전체 면적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서 물방울이 모여 무거워지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연잎은 밀리미터 크기의 물방울에 대해서는 방수기능이 있지만 미세한 틈으로 수증기는 통과시킵니다. 연잎의 이런 특성을 잘 적용한 것이 코어텍스 같은 식물인데 외부의 물방울의 침투는 막고 땅 같은 내부로부터의 습기는 외부로 배출한다. 이외에도 연잎 표면에 천연 코팅제를 모방해 물을 밀어내는 발수 코팅제도 개발되었다. 연잎 표면이야말로 생체 모방 기술의 아주 좋은 예이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연잎에도 오묘한 진리가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만져보면 저렇게 이제 윗부분은 좀 매끈매끈해요. 근데 윗부분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 이렇게 돼 있어서 물방울이 그 돌기 위에 앉아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물방울하고 돌기하고 접촉하고 있는 면적은 2 내지 3%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예. 아, 내가 문제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방울이 올려 있는데요. 요만큼을 잘라내요. 요만큼을 잘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돌기가 나 있어가지고 그 위에 물방울이 딱 펴 있다. 그러면 왜 저놈이 저렇게 돌기가 나 있냐? 모든 생명체는 지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살든지 번식하든지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체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번식시킬 것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지가 살려고 합니다. 연잎파리는 어디에서 자라나요? 그 흙탕물에서 자라죠. 보통 물이 좀 흙탕물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탕물이 끼어버리면은 광합성을 못해요. 햇빛을 받지 못해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려고 물방울에 있는 흙탕물과 물방울 한꺼번에 씻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번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오랜 진화의 산물이에요. 옛날 아마 지금부터 2억 5천만 년 정도의 연잎파리 화석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저 돌기가 없을 게 분명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연못이 저렇게 이제 흙탕물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가 살기 위해서 돌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2억 5천만 년 전에 그 연잎 화석을 가지고 여기에는 돌기가 없다. 이걸 밝혀나와 노벨상감이에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소련을 봤어요. 근데 소련은 깨끗한 물에 살지 않아요. 소련은 좀 깨끗한 물에 살아서 여기다가 물을 뿌려도 이게 둥글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퍼져버려요. 소련은. 왜 그러냐면 깨끗한 물에 살기 때문에 돌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진은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찍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소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좀 필리핀에서 찍어왔어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 저런 특성을 어떻게 응용할 거냐. 연잎파리가 있는데 연잎파리의 미세 돌기를 모방하는데 이 페인트에다가 돌가루를 아주 가늘게 만들어 돌가루를 섞어서 페인트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벽에 칠해요. 이렇게 페인트를 벽에 칠하면은 여기 이제 미세 돌가루가 여기 있는 경우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돌기처럼. 근데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세 돌가루가 있으면 비가 오면은 이놈이 둥글게 그 위에서 둥그르르 굴러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먼지 입자까지 딱 긁어서 내려 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깨끗해지죠. 벽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물총새라는 거 있어요. 물총새가 있는데 이 다이빙 선수의 이름이 물총새. 헤엄치를 보면은 딱 이렇게 몸을 뭉치고 그냥 물속으로 뚝 들어갑니다.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저런 거를 물총새라고 안 하고 한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파랑새? 예? 물총새입니까? 물총새구나. 물총새가 있네. 저는 이제 이런 걸 봤어요. 저도 시골의 고향이기 때문에 시골에 봤는데 이런 걸 봤는데 저 이름을 우리는 다르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신간선 열차가 있어요. 일본의 열차가 있는데 터널 통과할 때 막 소리가 엄청 나는 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 물총새는 물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이거 열차 만들 때 한번 응용해보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JR이라고 써있죠. JR 이렇게 이제 그 물총새를 부리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부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터널에 들어갔더니 이게 그 소리 같은 거 이런 건 막 줄여주고요. 속도는 10%나 더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도 감소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을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연은 나에게 영감을 준다. 그래서 nature inspires m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마뱀이 있어요. 요 이제 도마뱀은 필리핀에 도마뱀이 많아요. 필리핀에 도마뱀이 많은데 방 안에도 저기 있어요. 도마뱀 잡기는 쉬워요. 저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지금 2시 35분 뭐 이렇게 됐어요. 시계 밑에 이렇게 열어보면 틀림없이 도마뱀이 있어요. 잡기가 아주 쉬워요. 그걸 이렇게 잡아요. 근데 뭐 물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게 도마뱀. 근데 천장을 이렇게 막 거꾸로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니나 하고 이제 이걸 현미경으로 봤어요. 도마뱀을 이렇게 갖다 놓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 주걱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주걱처럼 생긴 게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천정으로도 막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마뱀이 살아가더라 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응용했어요. 응용해가지고 도마뱀 발바닥을 응용해가지고 접착 테이프. 병원에서 이제 뭐 심전도 측정이니 뭘 할 때 테이프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테이프를 띄면 살집까지 같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살집 개그는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테이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런 테이프를 붙이면 이제 그 아프지도 않고 슬그머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테이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 옮길 때 큰 유리판이 있다. 유리판이 있으면 유리판에 손으로 옮기면은 손으로 옮기면은 이제 거기에 자국이 지문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딱 들면은 여기 이제 드는 게 있어요. 이 들면은 유리 옮길 때 들면은 깨끗하게 딱 옮길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모르포 나비라고 그래요. 이게 모르포 나비인데 이 나비 이런 거 한국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나비인데 사람들이 이게 아주 아름답잖아요. 파랗게 있으니까 저 나비 한번 잡아보자. 나비 잡으면 그 속에 저게 있나 저기 저 물감이 있을 거다. 그 물감을 한번 꺼내보자. 잡아가지고. 근데 아무리 잡아도 물감이 없어요. 물감이 없는데 그 왜 저렇게 파랗게 될까 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걸 현미경을 보니까 이렇게 현미경 보니까 이게 단백질층인데 단백질층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쭉 돼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쭉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수컷 날개예요. 수컷 날개는 파란색이 나와요. 암컷은 좀 갈색이 나와요. 그래서 암컷은 인기가 없어요. 암컷은 인기가 없고요. 나비 세상에서는 암컷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느냐? 이런 반복 구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영화 빠삐용에 나와요. 영화 빠삐용 영화 알죠, 여러분들? 빠삐용 영화 있는데 여기 빠삐용 있어요. 빠삐용 있는데 빠삐용이 원래는 나비라는 뜻이에요. 프랑스 말로 나비, 빠삐용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죄수들이에요. 이 죄수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문신을 하나 달고 다녀요. 나비 문신을 달고 다니는데 그 문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저 모르포 나비 날개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무조건 도망가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무조건 탈옥을 해요. 무조건 탈옥을 한다. 끝까지 탈옥을 해요. 끝까지. 한번 끝까지 탈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탈옥을 해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탈옥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탈옥하면서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까지 갔어요. 남미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얘들이 죄수니까 잡혀왔어요. 잡혀가지고 너 이런 나비를 잡아와라. 나비를 잡아오면 돈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런 나비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비를 모방한 게 바로 이제 모르포 텍스인데 이게 섬유거든요. 섬유인데 여기다 물감을 들인 게 아니에요. 물감을 들인 게 아니고 염색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폴리에스터하고 나일론 섬유를 반복해서 한 번은 폴리에스터, 한 번은 나일론,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렇게 하면은 저런 아름다운 색깔이 나와요. 저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모방해가지고 저 섬유를 만들었을 때 아주 신비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이게 팔릴 수가 있다. 신비한 색깔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 모르포 나비 수컷 이렇게 이제 날개를 넣어가지고 장신구 아주 이거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이게 장신구를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컷 날개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이제 수컷을 사용하는데 야 암컷이 없는데 어떻게 수컷을 낳냐. 근데 그 암수가 같이 있으면은 그 암컷은 밥 먹지 말라고 죽이고 수컷만 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장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리. 여러분들 잠자리 잡아봤나요? 네. 잠자리 잡아봤어요. 잠자리 잡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잠자리 잡기가. 왜냐면 잠자리는 뒤쪽도 볼 수 있어요. 저게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뒤도 봅니다. 그래서 사도로 살살 가잖아요. 도망가요. 이게 뒤를 보고 도망간다고요. 잠자리가 그래요. 이게. 네? 잠자리 채로 잡는다. 그래도 좋죠. 잠자리 채로 잡고 그러는데 잡는 방법 제가 가르쳐줄게요. 잠자리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파리를 한 마리 실에다 묶습니다. 파리를 한 마리 좀 큰 파리면 더 좋고요. 실에다 묶어요. 그래서 잠자리 만들 이렇게 놓아요. 그러면 잠자리가 그 먹이를 딱 물어요. 잠자리는 동물성이에요. 그래서 파리 뭐 이런 거 모기 이런 거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넣어주면은 이놈이 딱 물어요. 물면은 이걸 살살살 끌어당깁니다.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이 먹이 때문에 놓질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마리 잡아봤습니다. 여러 마리 잡아보니까 잘 잡혀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게 잡힌다.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그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래. 눈이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요놈 눈이 튀어나와서 뒤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도 휴식하지 않고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잠자리 좀 큰 잠자리를 잡으려면 고추 잠자리를 묶어요. 시계다. 고추 잠자리를 묶어서 이렇게 하면 장구 잠자리가 와서 먹으려고 잡아요. 잡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뭐가 하나 빠졌어. 그래서 이 잠자리 눈을 전자 현미경으로 봤어요. 현미경을 보니까 요 눈에 이런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육각형 속에 이게 돌기가 나와요. 돌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돌기가 기능이 뭔가 보니까 이 돌기가 빛을 반사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걸 렌즈로 만들면은 아주 좋은 카메라 렌즈가 돼요. 저거를.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의 정재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띄어서 카메라 렌즈로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똑똑한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 그래서 야 정말 잠자리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필가 혹시 계십니까? 대구에서 쓰신 그 수필가 한 분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잊었습니다. 근데 글을 써놨는데 예? 정춘자. 예? 정춘자 그분이 썼어요? 수필가 그래요. 수필가님이 있는데 문집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요 내용이에요. 남이부 사막에 풍뎅이가 있는데 요 풍뎅이가 남이부 사막은 또 얼마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건조하니까 이걸 물을 먹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에서 대령급 조종사가 산속에 갇혔잖아요. 물을 먹기 위해서 그거 옛날 사람들은 그 양말 넣었다가 양말을 짜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물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얻었어요. 옷 같은 걸 좀 펼쳐놓으면 새벽에 그게 이슬이 와서 강아지가 그걸 짜가지고 마시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미부 사막의 풍뎅이가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물을 얻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수필가는 저 모습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필을 보고 야 이런 것들이 수필가한테도 이렇게 자연이 영감을 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딱정벌레인데요. 딱정벌레가 사막에서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아침 햇빛이 나오면 거꾸로 이렇게 서요. 거꾸로 쓰면은 이게 이제 물이 방울방울 맺혀요. 방울방울 맺혀서 입속으로 쏙 들어가고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거꾸로 물구멍을 써가지고 안개에서 물을 얻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수필로 썼더라고요. 근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포그 캡처라고 해서 안개 잡는 거예요. 이게 그물을 만들어요. 그물을 펼쳐놓고 있으면 여기 이제 아침에 안개가 가다가 여기 물방울이 맺혀요. 물방울이 맺히면 물이 뚜루룩 들러와요. 그래서 이제 남미의 고산지대에서는 저 물을 모아가지고 맥주를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맥주를 파는데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또 좀 맥주를 사 먹어요.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잘 팔렸는데 이걸 모방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물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그물이거든요. 에티오피아 농민들은 이 사람들은 딱정벌레 날개를 모방해가지고 그물을 만들었어요. 그물을 만들면 아침에 이 그물 밑에 물이 얻어진단 말이에요. 물이 얻어지면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집 근처에는 파랗게 생명체가 살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고메타짜리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안개에서 물을 이렇게 얻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개미 집이에요. 흰개미인데 개미가 있는데 보통 개미는 이렇게 생겼는데 흰개미는 좀 아주 사납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사납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개미가 집을 지어요. 이렇게 집을 지는데 굉장히 높아요. 이 높이가 6m나 된단 말이에요. 개미가. 근데 왜 저렇게 집을 짓고 살까? 이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더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저런 집을 짓더라. 그래서 자세히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아래층에서는 버섯을 키워요. 버섯을 키워가지고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버섯을 키우면 버섯이 성장하니까 거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나오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고 이제 차가운 공기가 땅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 빠져야 되니까 위에는 구멍을 이렇게 파놔요. 구멍을 이렇게 파놓으면은 따뜻한 공기가 구멍으로 나가면서 찬 공기가 밑에서 나오니까 항상 일정하게 공기 온도가 돼가지고 흰개미가 거기서 새끼 키우고 다 살아간다. 이렇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이제 모방을 해요. 또 모방을 해서 이게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건축가예요. 유명한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친환경 건축가예요. 친환경. 그래서 전기 이런 걸 싫어해요.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없이 하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스트게이트 센터라고 하는 건물인데 여기다가 흰개미 집을 모방했어요. 그래서 흰개미 집처럼 만들어 놓고 흰개미 집처럼 만드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위에 굴뚝이 여러 개, 굴뚝이 여러 개고 밑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밑에는 땅에서 이제 찬바람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자연 순환이 돼가지고 자연 통풍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건축학과 교수예요. 저쪽 전라도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놈이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했는데 요거거든요. 요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개미집을 모방한 건데 잘 보면 이게 이제 연통이에요. 연통인데 이중으로 돼 있어요. 빨간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이 있는데 파란 부분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나오고요. 빨간 부분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이제 모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지하층에서 이제 선풍기를 불어요. 그러면 공기가 보세요. 공기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뜨거워지면서 밖으로 이제 나가고 이러면 또 빨간 통 속으로 모이고 또 여기서 이제 파란 거는 파란 걸대로 나와서 빨간 거는 빨간 통 속으로 모여. 그러니까 파란 거하고 빨간 것이 분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리돼 있다. 그래서 저런 연통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건축물에 하면은 자연 공기 순환이 돼가지고 친환경적인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지었냐 그러니까 앉았어요. 앉고 뭐 했냐고 특허를 따기 위해서 특허가 목표예요. 그래서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을 보면 여러분들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5분이에요. 5분인데 이제 5분만 하고 끝납니다. 거미줄 보면은 거미가 이제 거미줄에 붙잖아요. 근데 거미는 이동할 때 안 붙고 잘 다니잖아요. 거미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거미가 이동할 때는 이 세로줄로 왔다 갔다 해요. 세로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먹기는 여기 가로줄에 걸리는 거예요. 가로줄에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이 달라요. 거미줄마다 단백질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에 이제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어요. 뭐 가보셨을 거예요. 박물관 제일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이 뭐냐? 이게 거미줄로 만든 자켓입니다. 거미줄로 만든 옷이에요. 거미줄로 만든 옷인데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서 구경을 해요. 야 저거다 바로. 근데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황금 무당 거미 암컷이 100만 마리가 필요해요. 근데 100만 마리를 잡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만 마리에서 한 마리당 2m 정도 거미줄이 나와요. 그걸 뽑고 도로 살려주고 도로 뽑고 살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 1000마리, 10,000마리만 있어도 100만 마리 역할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걸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한 컷만 하느냐? 수컷은 어디 갔어? 보면 수컷은 여기 있어요. 이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찍소리 못해요. 수컷은. 암컷이 큰 소리 치잖아요. 수컷은 조그마하게 있어요. 완전히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식을 하느냐? 거미가 잡아먹어요. 수컷을. 그러니까 교미를 못해요. 못하니까 수컷이 자기 다리를 떼어냅니다. 떼어내가지고 암컷한테 줍니다. 그럼 암컷이 그거 먹는 사이에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번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거미줄이 왜 거기서는 노란색이 나오느냐?
왜 거기서 노란색이 나오냐? 이 거미는 황금 무당 거미는 아침에만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햇살을 보면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노랗게 쳐야 이게 먹이들이 가서 탁 걸리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기 위해서 궁리를 다 하는 거다, 저렇게. 궁리를 다 한다. 그래서 거미를 저거를 잡을 일이 아니라 그러면 거미줄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즘 유전자 기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전자 기술이. 그래서 이 염소에다가 거미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염소 젖을 짜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 우유에서 거미줄 같은 성분만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실을 짜면 거미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미줄 가지고 방탄복도 만들고 이거 피부에다 붙이면 조직 재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야, 저 염소에서 나온 우유 먹다가 거미줄 입로 입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하튼 유전자 변형을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좌우간 저게 스웨덴 모습인데 스웨덴의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왜냐하면 거미는 집단 사육이 안 돼요. 서로 잡아먹어버려요. 거미는.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해서 거미줄 단백질을 뽑아내야 이걸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아마 50분이 딱 됐을 거예요. 감사합니다.